쿨렁의 법칙을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가장 쉬운 예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선적분이죠. 선적분. 도체가 있어요. 도체가 여기 이런 도체가 있어서 이게 도체라고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럼 도체면 이 표면에 전하가 분포될 거예요. 그죠? 전하가 분포되는데 전하의 특성 때문에 균일하게 분포될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 짧아요. 이거 몇 변에 3변뿐이 안 돼요. 근데 개미 새끼가 여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뭐예요, 이거? 끝도 없는 거죠. 끝도 없는 전하 분포가 있는 거라고요. 그걸 이제 해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먼저 해보는 것은 무한직선 전하 밀도가 있을 때 그것에 의한 주변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계산이 될 것인가 예요. 그러니까 저걸 개미새끼로 확대하자면 저게 물론 이렇게 되는 거죠. 꼭 이런 방향일 필요 없잖아요. 이런 방향일 수도 있고 어떤 방향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Z축으로 잡으면 이제 계산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Z축으로 잡는 것과 더불어서 무한직선이라고 보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냐면 자유공간 내에 Z축상에 AZ 방향을 따라 놓여있는 무한직선 전하밀도 로엘일 때 그 근방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 사실은 쿨렁의 법칙에서 우리가 너무 이걸 문제라고 하면 좀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안 푸른 셈이에요. 뭐가 안 풀었냐면 여기 Q라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점전하라고 그럽니다. 점전하. A 포인트 전하. 이게 원점에 놓여져 있다면 이렇게 원점에 X축, Y축, Z축에 있는데 이거 빨간 걸로 표시합시다. 빨간 걸로 이렇게 원점에 놓여져 있다면 이것에 의한 공간의 임의의 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R만큼 떨어진데 이게 임의의 점이라고 이런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린 신나죠. 근데 그런 문제는 낼 리가 없어요. 그 경우는 그냥 쿨렁의 법칙 그 자체라고요. 왜냐하면 그 경우엔 저거 나눌 필요도 없고 저 전하에 비례하고 거기서 거리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4파이 입실론 제로 R제곱. 왜? 원점에 놓여 있으니까. 그죠? 그냥 거리는 R제곱이 되잖아요. 이것에 거기다가 이 단위 벡터가 뭘까요? 방향 벡터가 AR. 어떤 R이요?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소문자도 되지요. 왜요? 원래는 대문자. 쿨렁은 대문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원점에 놓여 있거든요. 점전하가. 그러면 소문자. 그럼 끝이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결국은 전기장의 세기 공간에서 임의의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로엘로 균등한 그런 전하 밀도가 형성이 되어 있을 테고 우리는 적당하게 이렇게 Z축에다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Z축을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얘기이고 X축, Y축 이렇게 잡으면 된다는 얘기이고 공간의 임의의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잡으나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다 무한대는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잡아요.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잡았어요. P점. 실제적으로는 이 경우엔 Z가 제로이지만 Z가 제로이든지 5이든지 마이너스 5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 B Z 공간의 임의의 점을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실제적으로는 P는 이게 P가 0이고 여기는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지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나 여기의 전기장의 세기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지만 크기는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2분의 파이고 이걸 Z를 제로로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공간의 이미점을 y축상의 한 점으로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y축상의 한 점으로 잡았다 그러면 자 드디어 은희가 파란 백목을 갖고 왔어요. 그러면 요 점에 요만큼의 전하에 의한 거 그럼 요만큼이 뭐겠어요? 요게 dq 프라임이겠고 그게 로L로 표현됐을 때는 로L dl 프라임 이렇게 됐을 테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작전을 잘 짜서 Z축에다 저렇게 갖다 놓는 순간 이거는 로L dz 프라임이 되겠지요. 그래서 작전 잘 짠 거예요. 예? 원주 좌표계로 하겠다. 그리고 Z축을 저렇게 갖다 놨으니까 DL은 DZ가 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잘했죠?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예? 잘했어요. 예. 오케이. 그러면 요것에 의한 요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부터 이렇게 이거를 R이라고 했고 R 벡터라고 했고 방향 벡터를 이렇게 AR 벡터라고 했고 그랬죠. 그리고 요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이렇게 표시가 되는 이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결국은 로 L dz 프라임에 의한 이게 소스예요. 소스이고 거기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는 똑같고요. 결과는 나중에 거리에 반비례하는 걸로 갑니다만은 쿨롱의 법칙에서 가르쳐준 건 이것뿐이 없으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4파이 입실론 제로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AR 이랬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해결된 거냐면 뭐가 해결되고 뭐가 해결 안 됐냐 하면 이게 뭔가 이걸 찾아야 될 것이고 이게 뭔가 찾아야 될 거예요. 이제 찾아봅시다. 첫 번째 뭘부터 찾냐면 R 벡터부터 찾는 겁니다. R 벡터. R 벡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벡터. 요 벡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자, 그랬을 때 요 소스의 소스까지의 벡터를 우리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요거 원점에서부터 요 P점까지의 요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는 거냐면 요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위치 벡터. 공간의 이미점 그런 뜻이에요. 공간의 이미점. 이게 이제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워갖고 Y축상에 있지만 공간의 이미점이라는 개념이에요. 공간의 이미점 R 벡터예요. 지금 이와 같이 잡았을 때 이 R 벡터는 뭐에 의해서만 결정됩니까? 길이가 얼마에? 로, phi, z 중에 어떤 값만 사용돼요? 원래 로하고 z만 사용되는데 z를 얼마 잡았어요? 0을 잡았어요. 그러면 뭐만 사용되는 거예요? 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로 A 로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소스가 있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잡는 것이냐 하면 소스 그 점을 뭐라고 잡아야 되나? Q라고 잡으십니다. Q점 이럽시다. 그럼 Q점은 이렇게 쓰면 좋겠죠. 프라임, 소스라고 해서 프라임을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원주좌표계로 하게 되면 원주좌표계로 하기가 조금 거시기 하긴 해요. 근데 뭐 써봅시다. 그러면 Q에 로 얼마에? 로 프라임, B 프라임, Z 프라임 이렇게 썼을 때 로 프라임은 얼마예요? 0이죠. 접촉성이 있으니까 0이잖아요. B 프라임은요.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면 거기에 뭐 얼만큼 돌았는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Z 프라임 값은 정확하죠? 여기서는 사실은 Z 프라임 값만 필요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요 벡터를 우리는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쓸 텐데 R 프라임 벡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주 좌표계니까 어느 것만 사용된다고요? 이거하고 이거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로 프라임이 얼마라고요? 이번엔 그게 0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만 사용되는 거예요? Z 프라임의 AZ 이것만 사용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그냥 씁시다. R 벡터라는 것은 로 A로, 그죠? 두 번째,
R 프라임 벡터라는 것은 Z 프라임 AZ. 여기는 프라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고유한 단위 벡터예요. 요건 소스라는 표시로서 이렇게 프라임을 쓴 거고요. 됐어요? 1번하고 2번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예? 그죠? 원주 좌표계에서는 로하고 Z값만 이용해서 위치 벡터가 표현이 되는데 한 놈은 Z가 0이고 한 놈은 로가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R 벡터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의 이 벡터라고 이 벡터하고 이렇게 간 벡터하고가 같은 벡터지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시작점에서부터 끝점까지의 벡터는 끝점까지의 벡터에서 시작점의 벡터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어요. 어떻게 연습했냐면 A에서부터 B까지 벡터는 A5로 갔다가 OB로 가는 벡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적당하죠. 원점으로 갔다가 이렇게 A5 벡터. 근데 저게 뭐예요? Q점에서부터 작은 P점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면 Q에서부터 O까지 갔다가 O에서부터 P까지 가는 벡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Q5 벡터가 뭐예요? 저기서 표현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섭하고요. 그 앞에다 뭘 붙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왜요? OQ가 지금 뭐였어요? OQ가. 이게 R 프라임 벡터잖아요. 근데 OQ가 아니라 QO잖아요. 거꾸로 오잖아요. 이렇게.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벡터는 분명히 이거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그 다음에 요거는요. OP는 있는 그대로죠. 뭐예요? R 벡터.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끝점을 가리키는 벡터, 원점에서부터 끝점을 가리키는 벡터에서 시작점을 가리키는 벡터를 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 구해놨으니까 로 A 로 마이너스 Z 프라임 AZ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왜 프라임 있고 여기는 왜 로가 있어요? 요거는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고자 하는 필드 포인트고 요거는 소스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거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면 요거를 필드 포인트라고 부를 겁니다. 필드 포인트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필드 값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를 가리키는 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필드 포인트.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요거는 소스 포인트라고 부를 거예요. 왜요? 소스가 놓여져 있는 점이다. 라는 뜻으로 필드 포인트, 소스 포인트. 이런 건 약속에 의한 거니까 어디 가서 다른 사람한테 들려줄 필요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말을 하면 정확히 알아먹을 필요 있죠. 필드 포인트, 소스 포인트. 자, 그럼 그렇게 구했어요. 그렇게 구했는데 한 점에서만 구하기가 조금 그렇죠. 한 점에서만 구하기가 그래. 그래서 요 점하고 대칭인 점에 또 다른 소스가 있다고 이렇게 자른 거예요. 잘랐어요. 자르면 이것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는 아까 거는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의한 전기장이 이렇게 되면서 요거하고 요거 벡터 합하면 요것만 남죠. 그걸 이제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노리면 결국 무슨 성분만 남게 된다고요? A로 성분만 남게 돼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구할 때는 항상 요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구했을 때는 여기 구했을 때는 여기 여기 난 여기 이렇게 되는 거라면 대칭으로 지금 이제 구해가 보자고요. 어쨌든 그렇게 구하는 과정이 그 다음 슬라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하죠. 한 점만
저기 한 점만 봤어요. 그게 DQ 프라임 로엘 DZ 프라임이고 그때 R 프라임 벡터가 Z 프라임 AZ고 여기 필드 포인트는 로 A로고 그리고 AR이 벡터가 방향 벡터가 보이고 이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라는 건 요렇게 간 거니까 해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D를 구하는데 나중에 요걸 사용할 겁니다. 요 그 방위각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세타 프라임을 미리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타 프라임하고 Z 프라임하고는 1대1로 대응입니다. Z 프라임이 0일 땐 세타 프라임 얼마예요? 미리 확인합시다. 그죠? Z 프라임이 무한대일 때 세타 프라임은 얼마예요? 에이, 그러지 말. 무슨 각도에 무한대가 어딨어, 이 나쁜 놈들아. 2분의 파이죠, 2분의 파이. 에? 2분의 파이. 자, 이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럼 Z 프라임이 요 위치가 아닌 여기 대칭적인 요 점에 있을 때 그때의 방위각은 얼마? 마이너스 세타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 갈까요? 저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Z 프라임은 마이너스 무한대 미터에서부터 무한대 미터지만 세타 프라임을 가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 거예요. 자, 해서 지금 이제 어떤 것들 구하고 있냐면 R 벡터를 구했더니 저렇게 나온 게 이제 확인됐죠. 우리는 하나하나 다 구했어요. 저렇게 됐고 그러면 R 크기는 길이는 요게 나올 테고 방향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벡터를 이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그게 방향 벡터예요. 그죠? 그 방향 벡터. 그러면 결국은 DQ라는 것을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게 뭐냐? 그러면 DQ 프라임이 로엘 DZ 프라임이었고 그 다음에 AR이라는 게 요거 나누기 요거였잖아요. 그죠? R분의 요거였잖아요. 그래서 요게 3승이 된 게 그 이유예요. 2승 있었는데 3승으로 가면서 여기에 크기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돼서 여기다 갖다 R 제곱도 갖다 집어넣고 요걸 결국은 마이너스 문제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되는데 결국 어떻게 할 거라고요? 뭘로 바꿀 거라고요? Z 프라임 대신에 세타 프라임 바꾸면서 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가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것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린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분명히 이해해. 왜 이해하냐면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요 점에 있는 여기 있는 소스와 여기 있는 소스가 대칭적인 점을 합하면 자기 전기장에서 이게 이거 대 이거니까 이걸 합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요 로 방향으로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로의 함수가 될 것이다. 로의 함수가 된다는 건 뭐냐면 이 크기라는 것이 결국 이거잖아요. 지금 이 로 A로라는 성분만 남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1호 성분만 있을 거예요. 1호 성분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EZ 성분도 제로고 EP 성분도 제로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1호 성분이지만 이것도 결국 로 phi z의 함수이겠지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로에는 영향을 받아요. 근데 phi는 어때요? 이거는 스칼라입니다. 벡터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스칼라로 한다면 phi일 때 여기는 phi가 0일 때고 여기는 phi가 2분의 파일 때 똑같은 거리 로만큼 떨어진 거리라고 한다면 그 스칼라 전기장의 세기의 크기가 다를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그럼 로 phi의 함수 아니에요. Z의 함수 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무한대 대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함수도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로 되냐 하면 로의 성분만 있고 그것도 로의 함수로서만 존재할 것이다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겠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적분하면 되는 것인데 막막하죠. 저 적분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배째라죠. 저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고 배째라인데 근데
해야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변수 변환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변수 변환하기를 이걸 적분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놓은 거라 그랬어요. 이거 Z 프라임 결국은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자면 어떤 구조가 있냐 하면 요게 소스가 있었고 여기에 필드 포인트라면 이렇게 된 것을 Z 프라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게 로예요. 그죠? 로라고 해서 이 Z 프라임이 결국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의 값이 변하는 것인데 그거 대신에 요걸로 한다고 그랬어요. 세타 프라임. 세타 프라임은 결국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로 갈 것인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 속에서 이게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게 Z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관계를 뭐라고 세팅을 하면 좋을까요? 그때 너무 짱구 굴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각함수를 이용하면 돼요. 뭐예요? Z하고 관계는 이게 로라면 이렇게 한 것이 탄젠트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탄젠트 세타 프라임은 뭐예요?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고 탄젠트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에요. 그럼 뭐예요? 로분의 Z 프라임. 이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 변수 변환을 할 때 뭐라고 할 것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하고 굉장히 무슨 비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합시다. 자, 나를 따르세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는데 Z 프라임을 뭐라고 놓는다? 로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라고 놓자 이러는 거예요. 그 뭐 별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이걸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리더십을 갖춘 거예요. 결국은 야 이렇게만 따라오면 돼. 나를 따라와. 자 이거야. 자 이거야. Z 프라임을 로 탄젠트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럼 굉장한 철학이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림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 그런 관계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이런. 그래서 결국 뭐가 된 거예요? Z 프라임에서부터 이렇게 넘긴 거죠. 세타 프라임으로 넘긴 거죠. 그래서 Z 프라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Z 프라임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건데 세타 프라임으로 오면서는 뭐라고 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는 겁니다. 변화가 요거 변하는 걸 요걸로 한 거예요. 로는요,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로 값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위치로서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Z 프라임은 왜 Z 프라임에 소스가 Z 수상에 놓여 있으니까 바뀌죠. 위치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변수는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적분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게 필요하잖아요. DZ 프라임이 필요하잖아요. DZ 프라임을 뭘로 바꿔야 되는 건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미분합니다. 그러면 DZ 프라임은 로는 안 바뀐다. 상수라고 그랬으니까 탄젠트 세타 프라임을 미분하면 뭐예요? 세크 제곱 세타 프라임 있죠? 거기다가 이쪽은 뭘로 미분한 거예요? 세타 프라임으로 미분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DZ 대신에 요걸 사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 저기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로 괜찮아요? 로 L 그대로 사용하면 DZ 프라임 바꿔줬고요. 저게 필요하죠. 로 제곱 플러스 Z 프라임 제곱의 2분의 3승. 아, 이게 웬 말인가? 그래서 로 제곱 플러스 Z 프라임 제곱인데 결국 이게 뭐예요? 로 제곱 플러스 Z 프라임이 이걸로 났기 때문에 로 제곱의 탄젠트 제곱 세타 프라임이에요. 그럼 로 제곱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프라임의 이게 뭐예요?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프라임이요.
아니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여기도 세크 이게 나왔으니까 세크 제곱 세타예요. 아 이거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했어요? 다은이 했어 안 했어? 근데 기억을 해 못해? 어떻게 한다고? 아 그래 신혼이니까 내가 봐줬어. 결국 이거라고 그랬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기억나요? 코사인 사인 더하기는 1. 에? 또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은 세크 제곱. 또 코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은 코세크 제곱. 아 이제 야구의 계절이 돌아올 건데 그럴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세 개의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뭐가 있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가 있고 여기 이제 세타 프라임 했으니까 세타 프라임 빼고요. 사인 제곱 세타 프라임 사인 제곱 그리고 요 반대편에 이게 뭐예요? 세크 제곱 세타 여기가 탄젠트 제곱 세타 여기가 코탄젠트 제곱 세타 여기 코세크 제곱 세타 이렇게 있어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더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의 다른 변형이에요. 변형으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세크 제곱 세타 코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은 여기 더하기죠. 이게 더하기 이게 더하기 더하기가 세 번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번 있는 것에 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로 제곱 세크 제곱 세타 프라임. 예?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 집어넣고 저기 있잖아요. 로 제곱 세크 제곱 세타 저기다 써놓고도 얘기하라고 했더니 못 얘기했어요. 그거는 아무리 신혼이지만 그거는 조금 아닌데 하여튼 한번 지나간 건 할 수 없고 낙장불입이고 어쨌든 그걸 다 갖다 여기다 갖다 대입하면 이것뿐이 안 남아요. 이거 적분할 수 있겠죠? 이 적분하면 뭐예요? 사인이잖아요. 끝. 네, 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결국 크기만 구하면 갖다 다 대입한 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dz 프라임 대신에 갖다 집어넣은 거죠. 그 다음에 요게 2분의 3승짜리잖아요. 로의 세크 제곱 세타의 2분의 3승이니까 요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온 게 이게 세타 프라임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건 상수잖아요. 다 나갔어요. 나머진 요거니까 적분하게 되면 사인 세타 프라임이 될 테고 아까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부터 2분의 파이라고 확인했죠. 그러면 요것도 1, 요거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파 입실론 제로가 갑자기 2파이가 되는 거죠. 결과만 얘기했었죠. 비례상수가 2배가 된다. 2파 입실론 제로. 그리고 확인됐죠. 뭐라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던 것이 모이니까 거리에 반비례야. 그리고 로엘이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 2파 입실론 제로 로분의 로엘 A로가 된다. 예요. 결국 여러분이 숙지해야 되는 것은 사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벡터 수학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거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R, 소스 포인트에서부터 필드 포인트까지의 위치 벡터, 거리 벡터예요. 그 R, 그거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게 필드 포인트고 이게 소스 포인트다. 그 관계와 그래서 거리는 이렇게 되고 방향 벡터는 이렇게 되는 거 그걸 갖다가 쿨렁의 법칙에다가 갖다가 적용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수 변환한 것이 한 번 더 있고요. 그러니까 요 한 차례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변수 변환하는 거 한 차례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결과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리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결과는요. 쿨렁의 법칙을 이해한다면서 이거 모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건 거리의 반비례하고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리고 2배고. 예?